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미국 나스닥이 폭락 아닌 폭락을 했죠. 오늘은 20년 9월 9일 나스닥 폭락에 대처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뭐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사실 뭐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왜? 결국에 이 그래프 보세요. 전고점을 다 회복하고 결국은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에 더불어 팬더멘털이 강한 그리고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의 지분을 사두셨다면 더더구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거 데이터를 살피고 회사의 실적이나 기초 체력이 변함없이 탄탄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과는 다르게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뚝심 있게 버티면 되는 겁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할인이 들어갔을 때 추가 매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기를 하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욕심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쉽다라는 이야기죠.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금이라면 부담 갖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장기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쉽죠. 한결같이 말하자면 그래서 부동산은 대출로, 주식은 자기 돈으로. 그래야 하락장에서 부담 없이 버티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다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하락에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하면 변동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이 적어요. 근데 주식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가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 후달리게 만듭니다. 엊그제만 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하락에서 테슬라에 10억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한 마이너스 30% 나면 2, 3일만 해도 3억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진 한 장이면 설명이 다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10년 주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아름답죠? 근데 지난 10년간 어제와 같이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던 적이 무려 8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는 셀 수 없이도 많았죠. 근데 이 하락장을 버텼다면 엄밀히 말하자면 내 사업에 지분을 투자해뒀다고 생각하고 회사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지분 늘리기를 했다면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무려 9,836%의 상승이라는 단프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시간을 녹여야지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테슬라만 유독 변동성이 심했느냐? 아니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이 애플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30% 이상의 하락을 무려 4번이나 겪었습니다. 근데 그 하락을 그거를 견뎌가면서 가만히 깔고 앉아서 버티기만 했다면 10년간 1414% 상승이라는 단구를 빨 수 있었겠죠. 애플과 같은 우량주도 예외 없이 엄청난 변동성을 겪어가면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애플과 같은 기업도 2년에 한 번씩 꾸준히 이런 조정장을 넘겨왔던 겁니다. 이런 팩트 체크를 잘해야만 흔들리는 시장에서 나홀로 흔들림 없이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포장에서 추가로 또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버텨보세요. 심지어 2014년쯤에는 무려 40% 정도가 하락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애플이요. 보도되는 기사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애플에서 신상품이 출시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애플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도 한번 보세요. 애플 제품 샀다고 좋아서 자랑하듯이 사진 찍어서 막 올리지 않습니까? 기업이 뭐 흔들림 없이 문제가 없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나요? 이런 조정장 하락장에서는 부담 없이 지분을 늘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 후달려요. 밤새 8%가 잘려 나갔느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만에 24%가 빠졌다느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후달리는 게 사실이죠. 네. 근데 이분 아시죠?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의 피터 린치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내리는 눈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주가 하락은 달아나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주가 하락은 달아나는 투자들이 그 공포를 못 견디고
좋은 주식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거죠. 공포감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이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제 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과 2, 3일 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억을 투자해놨다. 3억이 날아간 거예요. 한 1억을 투자했다. 한 3천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 이런 말씀하셨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내리는 눈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일상적이라는 거죠. 주가 하락은 달아나는 투자자들이 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믿어보자고요. 예.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다가 기분 좋게 몇 주 더 담아봤습니다. 역시 명품을 할인할 때 사는 맛이 이게 죽여집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죠. 슬슬 젖어 들어가는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연준 역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준은 나스닥 100이 최고점을 찍은 2000년 부양책을 다시 축소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그때 닷컴 버블이었나요? 그때가? 예, 그죠. 2000년 닷컴 버블이 때였죠. 근데 현재는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고 했네요. 연준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버텨주고 있어요. 금리 22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연준이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이번과 같은 하락이 이제 뭐 더 길어질지 오늘 장에서 조금 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하락장이 계속 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오늘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더불어 어제 급락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움찔하실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라는 회사의 악재는 이미 상당수 반영이 됐죠. 주가에. 악재가 반영이 될수록 이제 바닥에 거의 다가가는 거죠. 거의 다 다다랐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문제가 없죠. 지금과 같이 주가가 쭉쭉 빠질 때 이럴 때 매수하면 됩니다. 엊그제 S&P 500에 편입될 줄 알았지만 그러지를 못했죠. 그 악재가 이제 끝났죠. 이미 뭐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편입이 안 될까요? 결국 머지않은 시점에 편입이 될 겁니다. 이런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베일리 기포드 이런 데서 주식 그 차익 실현 때문에 일부 매각을 한 거잖아요. 매도를 한 거잖아요. 이런 악재들이 이미 반영됐습니다. 네. 얘네들의 입장도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보유해야 될 일정 비율이 있거든요. 주가가 상승해서 그 일정 비율을 초과해버리면 일정 수익 부분을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처럼 급등해버린 기업이 있다면 일정 비율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초과한 비율에 대해서 수익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익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 일부분에 대해 차익 실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베일리 기포드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제임스 앤더슨 펀드 매니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지분 축소는 고객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단일 주식이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운용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예를 들어 뭐 10%만 유지해야 된다. 근데 뭐 15%, 13, 뭐 13%, 1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위에도 나오죠. 당초 6.32%에서 현재 5% 이하로 떨어졌다. 지분율이요. 이건 이제 뭐 그 테슬라에 대한 지분을 베일리 기포드라는 자산운용사가 1.32% 정도를 팔았다는 이야기죠. 왜? 테슬라 주가가 너무 올라서 자기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율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2주 앞으로 다가온 배터리데이. 이게 사실 좀 우려되긴 합니다. 왜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스페셜한 뭔가를 내놓지 못하면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 또한 역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국내 업체의 위기보다 기회될 것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고 사실 나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스페셜한 뭔가가 뭐 특출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예측한다고 하면 그 사기꾼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거 뭐 별거 없죠. 그게 바로 일정 비율의 예수금 확보고 리밸런싱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뭐 여러 가지 뭐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뭐 시너의 도깨비 모델이라든지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뭐 주식, 중기채, 장기채, 원자재, 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서 같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은 어떤 상반되는 어떤 그런 자산군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뭐 주식이 오른다. 그럼 뭐 원자재가 살짝 떨어져도 만회가 되는 거고, 뭐 주식이 하락했다. 그럼 원자재나 금 같은 것들이 또 뭐 오른다든지, 뭐 요럴 때 리밸런싱을 해준다는 거죠. 오른 것은 좀 쳐내고 떨어진 것에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뭐 끝으로 신용으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마진콜이 와버리면 강제 매매가 되면서 내 주식의 주수 자체가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용 끌어서 주식 매수하는 일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락이 와도 버틸 수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돈 가지고 주식을 했을 때는 그 주수가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승했을 때 그 이상분만큼 또 다시 상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수가 줄게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마진콜 때 강제 매매가 돼버리는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 투자,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은 적당한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주식은 내 돈으로 해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남 돈으로, 주식은 내 돈으로. 아시겠죠? 특히나 테슬라 같이 변동성 심한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죠. 네. 결국 뭐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져도 주수는 그대로잖아요. 회사에 문제가 없는데 급하게 하락한 경우에 엉덩이 깔고 앉아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합니다. 이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가 말해주고 있죠. 이런 과거의 역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것에서 캐치를 하고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를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원래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출렁출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 버틸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하지 않은, 레버리지 쓰지 않은 내 돈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락장이 와도 든든하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쫄지 마세요. 투자한 회사가 1등 기업이라면, 해당 산업의 1등 기업이라면, 더구나 가는 산업, 앞으로도 꾸준히 갈 산업, 즉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면서, 그리고 해당 산업에서 1등 기업이라면은 부담 갖지 말고 쫄지 말고 엉덩이 깔고 버티세요. 그러면 결국 그 주식이 여러분에게 큰 미소를 선사하게 될 겁니다. 그 단꿀을 빨게 되는 날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요. 미국이 그 주식시장이 본질적으로 희망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의 401k 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곧 미국 근로자들의 노후입니다. 노후연금이에요, 이게. 미국은 이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대통령이 앞날에 지장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하향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 제롬 파월이 엉성하게 자기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싶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연준이 미국 주식시장은 늘 도와줍니다. 예.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뭐 미국 401k에 대해서 검색해 보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왜 근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long time waiting,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정말 엉덩이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게, 급한 돈 가지고 투자했을 때, 특히 주식 같은 경우 변동성이 정말 크잖아요. 급한 돈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든든히 버틸 수 있도록,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정말 내 돈 가지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리하게 신용을 끌어 쓴다든지 또 당장 내일 1년 뒤 사용해야 될 돈을 가지고는 절대 주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그렇게 잘 들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바이 앤 홀드 하시고요. 사놓고 묶어두세요. 사놓고 묶어두시고 장기간 보유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짧게 한 5년 정도, 정말 짧게 5년 정도 주식 투자해 보니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답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오늘 도움되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